들을수록 유익한 핏뉴스. 좋았어.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정치사를 뒤흔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재판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헌정 질서와 공권력 행사 문제, 그리고 최고 권력자의 권한 행사가 법적 기준에 부합했는지가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고 2026년 2월 19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실형 판결을 받은 사례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재판은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도 큰 관심 속에 지켜보고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계엄 선포라는 국가 권력의 가장 강력한 조치가 실제로 어떤 과정에서 결정되고 집행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헌법 질서와 법률에 부합했는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핵심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사용됐다는 부분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의 기능을 제한하고 권력을 비상체제로 유지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군 병력이 국회 주변에 배치된 상황과 계엄 관련 지휘 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상황이 국가 안보 위기였으며 헌법이 허용한 권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선포의 목적과 실제 군 동원 여부, 그리고 헌법 질서 훼손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시 다뤄질 전망입니다. 또한 계엄 선포 전후에 이루어진 정부 내부 의사결정 과정과 군 지휘 체계에서 어떤 보고와 명령이 오갔는지도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내란 사건 하나만이 아닙니다. 별도로 진행 중인 사건 가운데 하나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된 혐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방해됐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 항소심과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항소심 등 여러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각 재판의 판단과 일정이 서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관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큰 주목을 받는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 사건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역시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여러 혐의가 함께 다뤄진 재판에서 2026년 1월 28일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재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특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현재 항소심 절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 사건은 일부 혐의는 유죄, 일부 혐의는 무죄가 함께 선고된 사건으로 정리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김건희 여사 사건이 동시에 항소심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에서도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며 이 사건 역시 항소심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단이 유지될지 아니면 다른 결론이 나올지에 따라 사건의 흐름은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영부인이 동시에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항소심 재판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까요?